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딸을 위해 평생 지킨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려줬는데요. 그 후로 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6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평생 아껴서 산 작은 빌라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시가로 한 4억 정도 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다고요. 엄마, 우리 애들 전학 못 시키면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사업이 안 되어서 대출도 안 나온대요. 엄마 집 담보로 3억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빚이라는 걸 평생 안 지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은행에 갔어요. 집 담보로 3억 대출받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근데요. 그날이 딸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대출금 3억을 딸 통장으로 보낸 날이 기억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가족분께 보내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제 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한 달은 딸이 잘 연락했어요. 엄마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 애들도 학교 잘 다녀. 이번 달부터 돈 모아서 조금씩 갚을게.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애들 아파서 병원인데 끊을게. 카톡 보내도 익십이고요. 명절 때도 안 왔어요. 그 사이에 은행에서 독촉이 시작됐죠.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줄이고 반찬도 안 사 먹고 혼자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이자 냈어요. 딸이 곧 갚겠지. 그렇게 믿으면서요. 6개월이 지났어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예 꺼져 있었어요. 사위 전화도 꺼져 있고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1년쯤 지났을 때예요. 작은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니 해외 나갔대요. 뭐? 무슨 소리야? 작은 딸이 알아봤더니요. 큰딸내가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대요.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죠. 근데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짐도 별로 없이 급하게 나가시던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딸이 3억 들고 도망갔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같은 거 쓰셨어요? 계약서요. 내 딸인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요.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대출 이자를 3개월째 못 냈다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못 찾겠더라고요. 작은 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언니를 수소문해 봤대요. 그리고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 사위가 그 3억을 들고 해외 도박장에 갔다는 거예요. 큰딸은요? 남편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어디론가 숨어 지낸대요. 엄마, 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닐 거예요. 사위한테 협박당했을 수도 있어요. 작은 딸이 위로했지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 집은
이미 넘어간 건데요. 6개월 후였어요. 큰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단 4글자였죠. 손이 떨렸어요. 1년 넘게 소식 없던 딸이에요.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딸이 받았죠. 엄마.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남편이 그럴 줄은? 협박당했어, 엄마. 나도 피해자야. 울면서 하는 변명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내야 하나, 위로를 해야 하나.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그것만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작은 딸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언니 용서하면 또 당해요. 언니는 변명만 할 거예요. 돈은 절대 못 갚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평생 지키던 그 집이요. 작은 딸 집으로 이사했죠. 짐이 많지 않았어요. 살림살이도 대부분 버렸거든요. 지금은 작은 딸 집 작은 방에서 살아요. 눈치 보이죠? 솔직히요. 딸은 아무 말 안 하지만요. 제가 알잖아요. 큰 딸은요?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잘 지내? 미안해. 돈은 한 푼도 못 갚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계약서라도 썼어야 했는데. 근데요,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요. 제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자식한테 큰돈 빌려주실 일 있으시면요. 꼭 계약서 쓰세요. 자식이라도요. 저처럼 평생 모은 집 잃고 늙어서 남의 집 신세 지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믿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 법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가족이라도 큰돈이 오갈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